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빅데이터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는 과거의 교육 환경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글로벌 미래 교육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글로벌 미래 교육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PBL STEAM 메이커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어떤 교육 방법으로 급변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교육자 강충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빅데이터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엄청나게 누구도 알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인데 이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교과서는 제한된 어떤 툴에 의해서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주입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진 1969년도 이전의 교육이라면 3차 산업혁명을 만든 인터넷 혁명에 의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는 과거의 방법과는 미래의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공통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교육 방법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시대의 미래 사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교육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많은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PBL이라는 단어와 STEAM이라는 단어와 메이커라는, 그래서 PBL, STEAM, 메이커 세 가지 교육을 합성시킨 미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빅데이터가 만든 바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 수집과 분석은 인간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많은 일자리들은 인공지능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또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뒤에 지금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인기 있는 직종의 거의 80%, 심지어 크게 얘기해서 80%, 작게 얘기는 60%가 인공지능이 차지할 것이다. 예를 들면 판검사, 의사, 교수, 심지어 교사까지 전부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에 급변하는 이런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교육이 바로 정보 수집 분석이 아니라 정보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정보 관리 교육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되고 학교 중심의 교사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 시험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 암기 교육이라는 트릭, 이런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다 바꾸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것이 감성교육입니다. 오늘 그런 감성교육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30년 뒤, 40년 뒤, 아니면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무엇이? 대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견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졸업장이나 학위증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졸업장과 학위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치 졸업장과 학위증만 가지면 자기 인생이 다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졸업장과 학위증에 의한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기의 몸값을 만들어야 되는
평생 동안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빅데이터는 제한되어 있는, 그리고 누구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오픈소스입니다. 자, 이런 오픈소스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무크죠. 자, 뿐만 아니라 미르네바 대학 같은 거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빅데이터로 실질적인 실생활과 맞는 교육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프로젝트에 의해서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프랑스의 명문 대학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 가장 늦게 만들어진 에꼴 42 대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에꼴 42 대학은 기존의 대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대학은 다른 대학이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세 가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꼴 42 대학의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무크 교육이라든지 프로젝트의 모든 교육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이 학습을 가리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지식 재산권으로 만들어주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세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융합교육입니다. 자, 미국도 융합교육을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탠퍼드 대학이 융합교육을 해서 PBL 학습 체제로 대학의 시스템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꼴 42 대학은 기존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첫 번째, 교수가 없습니다. 또 교과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강의실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한된 강의실이 없습니다. 학교 캠퍼스 전체가 다 강의실입니다. 자, 그럼 교수가 없다고 해서 그럼 대학에 교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교수는 있는데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지식 전달 교수가 없다는 겁니다. 멘토의 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있지만 각 학년이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1학년서부터 4학년이 한꺼번에 같이 프로젝트를 연구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 학습, BBL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학습자 중심 자율 학생 체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학교는 시험이 일반적인 학교에 같은 시험이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프로젝트에 의해서 각 팀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연구했던 것을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으로서 평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각광이 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은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의한 학습이 연습이 되어 있는 학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초인류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중심 교육 20세기에 끝났습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앞으로 미래에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빅데이터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수의 역할이 그래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여주는 이 자료는 EBS 방송이 오랜 시간 동안에 각 대학의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캡처해서 만들어낸 동영상의 일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When AlphaGo won that Go contest in Korea, 자, 얼마 전에 이세돌 알파고하고 어떤 turning point. With machine learning, artificial 바둑 게임 intelligence has 기억하실 done 겁니다. something 바로 that was 그것이 clearly 터닝 포인트가 as 됐다는 capable 겁니다. as a human. 어떻게 미래 교육을 할 건가? 터닝 포인트가 바로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pareil 겁니다. qu'on le fera dans le passé. C'est-à-dire que la partie qui est 자, 에꼴 juste de la 42대학 어떻게 connaissance, 하고 있는가를 elle sera 지금 automatisée par 말씀하고 une 있죠. machine. 기계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기를 자,
기후로 빅데이터는 만든 대학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Most of higher 이런 시대에 education 우리는 was 어떻게 invented in 이런 the 경쟁을 19th century. 창출해서 끌고 나갈 건가? It worked pretty well in the 20th century, and it's broken in the 21st century. Now the professor is not the expert, the professor is the coach. Because technology is changing so quickly, we couldn't even teach our students what's going to be out in 5 years or 10 years or 20 years because we don't even know what it is yet. But the thing we can do is help them learn how to learn. 자, 이렇게 대학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내로 하버드대과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분 대학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한때 엄청난 인기를 얻던 학과, 하버드 학과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학과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미국 동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변신을 재촉한 건 상상 이상으로 빠른 기술 변화 속도였죠. 인문학의 강세를 보이는 하버드대에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인문학 수업이 아닙니다. 그레고리 맹큐 교수의 경제학 원론, 정의란 무엇인가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제친 그 수업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했던 그 강당에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 멜론 교수의 컴퓨터 과학 입문 수업입니다. 자, 빅데이터에 의한 인공지능 이 시대에 학생들이 필요한 뿜어내는 열기 학과 속에 과목으로 수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과목을 받게 된 동기는 바로 스탠퍼드 대학에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비벨 학습에 가장 먼저 실시했던 대학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과연 스탠퍼드 대학은 어떤 식의 비벨 방법으로 바뀌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서 독보적 입지를 굳힌 실리콘밸리.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이 대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구글, 인스타그램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인재들이 바로 이곳 스탠퍼드 대학에서 배출됐습니다. 한 기계공학과 수업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학생들의 손에는 마치 교재 대학교 대신 기계 공부가 그것도 들려 있습니다. 스탠퍼드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의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의 무슨 공과대학 수업이기에 학생들의 학생들은 교육 바쁜데 모습입니다. 교수님은 마치 어떻게 자리에 보면 앉아만 계십니다. 유치원 학생들 같은 그런 장난감 만든 We've been 식으로 building paper 시작되고 bikes, 있는데 so bikes made 여름 mainly out 보시기에는 of 그렇게 cardboard 보지 않죠. with only a very little amount of plastic and metal and 바로 이런 glue and 과정을 tape to hold it all 통해서 together. 학생들은 스스로가 창작 힘을 잃어 활동을 종이 자전거를 만들어가는 만드는 겁니다. 프로젝트 이게 바로 기반 수업인데요. 1993년 미국 가장 먼저 실시했던 문제 해결 스탠퍼드의 능력을 프로젝트 키우기 위해 PBL 학습의 스탠퍼드대가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3년 이런 프로젝트 때에서 21세기 문제 수업입니다. 해결 방식을 스스로의 사고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육이 미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미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했던 그 자체가 현실이 되는 교육. 과연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바로 VI, AI, MRI 또는 SR 이렇게 MR, SR 이런 교육 방법이 바로 미래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답 교육이 사라지고 해답 교육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의 생각에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다 답이라는 거죠. 단지 그 해답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 대학교 체제에서는 학교의 틀이 깨져 있고 입시 평가가 깨져 있고 우리는 입시 위주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잖아요. 마치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교육 환경 속에 아직도 우리는 멈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사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가리키는 교육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암기 주입 교육에 우리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깨트려야 된다는 건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프로젝트로, 암기교육에서 체험교육으로, 교사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하면서 한 개인을 위한 이기주의자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암기력 교육, 주입교육은 한 학생이 이기주의 성격을 갖은 교육으로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팀교육, PBL은 팀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팀원들과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을 키우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가. 바로 이 교육이 바로 PBL, STEAM, 메이커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교육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카나다 등 한 100여 개 국가가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PBL, STEAM,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PBL은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프로젝트를 기반한 문제 해결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팀이 함께 만듭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스템 교육은 과학적 관찰과 수학적 분석을 토대로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서 기술력을 개발해서 창작해가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탕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BL, STEAM, 메이커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PBL, 즉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가 하는 주제를 선택하고 주제에 따른 프로젝트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1단계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STEAM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STEAM 교육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는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만들어가는 교육.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화 토론을 통하고 대화 토론을 통해서 프리젠테이션 발표까지 하는 것, 이것이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시나리오 작성에서 주제 선택한 시나리오 작성에서 1단계,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만든 스팀이 2단계, 그 다음에 스팀에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메이커 만들어가면서 발표하는 것까지를 3단계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PBL이란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프로젝트의 베이직 러닝의 요 약자, 앞자를 따서 PBL 또는 프로그램 앞자를 따서 PBL,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BL은 암기 주입 교육이 아니라 창작 교육입니다. 이 창작은 개개인 팀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건 정답이 없고 해답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답 속에 우리는 감성 교육을 통해서 체험 중심 교육하는 것, 이걸 PBL 학습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팀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스팀 교육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아트, 매스의 첫 이니셜을 딴 약자입니다. 자, 과학이란 과학적 관찰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술이란 정교한 손재주에 의한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고, 엔지니어 E는 공학적인 설교,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스케치, 제안을 했던 것을 스케치로 만들고 또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 이 설계도에 의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관찰과 기술과 설계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예술적으로 만들어간 것, 이걸 아트라고 얘기합니다. 아트는 예술인데 각자의 나름대로 각자의 달란트, 특기에 대해서 끼에 의해서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과학적인 관찰을 우리가 이렇게 기술과 설계와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치적인 분석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데이터를 분석한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스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이커는 이 스팀에 의한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각 팀원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한 데이터를 대화 토론을 통해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발표하는 것, 이것을 메이커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팀, PBL, 스팀, 메이커는 이렇게 3단계로 만들어지는데 이 교육의 핵심은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팀원들이 모여서 각 팀원끼리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간에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학습 과정에서 암기 주입 과정에서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 안 하죠. 그리고 자기가 대답을 했다가 실수하면 야단 맞을까 대답 안 하죠. 그러니까 암기 전전두엽이라는 이 부분이 발달한 학생들만이 위주로 가리키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PSM,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은 모든 참가자의 학생들이 개개인의 역할을 주고 진행되기 때문에 각자의 질문이 다 다릅니다. 이걸 가리서 우리는 5way라고 합니다. 즉 5분의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게끔 하는 질문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PBL 교육의 기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 우리는 3번만 질문하면 야단 맞죠. 그러니까 애들 질문 안 하죠. 3분의 질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5분의 질문을 반복해서 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거구나 하는 공감을 이해를 하게 돼요. 이 공감을 통해서 understand,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그것까지 몰랐는데 이렇게 서로 팀원 간에 서로가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협업이 이루고 대화가 통하니까 소통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의 3가지 핵심 교육 프로 솔루션이라는 것은 왜, 하자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체계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실패의 경험을 가리키는 거죠. 한 번 실패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해보는가. 왜 우리는 또 왜 실패를 했을까? 또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해보는 겁니다. 해봤더니 또 실패를 봐요. 그럼 또 다시 또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질문이라는 데이터가 쌓여지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미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시대에 급변하고 있는데 세계의 많은 대학들은 초중고 과정,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변화된 세상의 교육 방법이 변화되고 있는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 그리고 프랑스의 에콜 42대학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기본적인 교육 솔루션이 바로 PBL, 스팀, 메이커 3가지인데 이 3가지 종류의 유형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경쟁력을 창출시켜야 됩니다. 이런 교육에서 앞으로 하나씩 질문하는 방법, 공감하는 방법, 실패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재도전하고 아이들을 통한 새로운 아이들을 가지고 지식 재산권으로 창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하나씩의 모든 데이터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 교육 방법의 방향과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이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